재치 있는 유머와 유창한 화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젊은 심리학자 책에선 명쾌한 해답이 나온다. 어려운 심리학을 쉽게 풀어보겠다고 3년 동안 9권이나 되는 책을 출간한 60만 원 최창호 씨는 결국 심리학책은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되었다. 한때 학교에 제대로 적응을 못해 고등학교를 자퇴해야 했던 사춘기 시절을 딛고 이젠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해결하겠다고 나선 32살의 총각 강사. 그가 제시하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해법은 무엇인지 최창호 씨와 함께 재미있는 인간 심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네, 오늘 만나실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럼 커다란 박수로 최창호 씨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신은경 씨를 보고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쪽을 먼저 보고 인사를 하시라고요. 잃어버려서 누님을 찾은 거예요. 정말 그 오누이 같으십니다. 네, 화면이 꽉 차겠는데요. 걱정입니다, 지금.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복잡하고 말 많은 세상. 과연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복잡하고 말 많은 세상. 과연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 자신을 대변하는 TV 생활법정. 생활법정을 이끌어갈 재판장 황산성. 오랜 법정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속 시원한 판결을 내려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심리학 건 박사이며 사회심리 전문가인 의뢰인직 변호인 최창호.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 안에 어떤 자료가 들어있는지. 스포츠 기자 출신의 상대방 측 변호인 영노진. 이들이 함께 만드는 TV 생활법정. 우리 의뢰인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 처음부터 이제 건축이 완공되는 것을 이제 상정해가지고 그 계약금을 준 것인데 그 공사하는 측에서 우리 상대방 측에서 공법을 잘못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작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의 신혜진입니다. 여러분들 한밤중에요. 창문 활짝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창문 열어보면 아마 영화가 딱 끝나고 나면 허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뭔가 좀 아쉽거나 너무 깊어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많이 있죠. 많이.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배우 이번에는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창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지고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의 문제 그런 건 충분히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런 예. 문제가 아니고 경제 활동을 하던 사람이 여러 가지의 그 병역 기피의 그 행위를 보였단 말이죠. 대학을 참 이렇게 서로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돼서 이게 한두 끝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남편 머리에서 마음대로 상상을 해가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다치게 하는 사건이 뭐냐면 그 어렵고 힘들 때 그 남자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남자가 알았을 때는 정말 배신감뿐만 아니라 그건 오장에 뒤집어지죠. 네, 오장육부가 막 남자하고는 뒤틀리면 남편하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의심만 하니까 그럼 다른 친구를 찾든가 아니면 친정을 한번 갔다 오든가 친정은 아니, 더 근데- 못해요. 네. 여자는 제일 못 가는 게 친정이야. 친정이에요. 근데 왜 하필 그 남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 가서 위로를 받느냐 거기뿐이 남자가 없죠. 또 따지는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마음을 아니까. 모든 걸 아니까. 근데 그 남자도 제3자의 그 남자도요. 남자는 비슷해가지고 이 여자가 외로울 때 자기한테 찾아오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이렇게 그렇다고. 선물을 하게 되는 착각한다고요. 거예요. 예. 그리고 결혼하자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거죠. 남자친구는 그 이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을까? 물론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없었으면 이 여자가 아무리 괴로워도 참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자기를 그래도 따뜻하게 감싸주고 의지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냈겠죠. 이혼에 대한 용기를 새 출발하고 싶다는. 꼭 그 남자랑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영향을. 내가 우리 남편이 아니어도 다른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음을 이 친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남자하고는 임파서블이다. 도저히 불가능이다. 또 언제 또 그걸 들춰내갖고 아니, 그렇지. 그래요. 원래 문제는 정을 주지 않은 남편인데 외도 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다른 부분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절대로 화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지 실제 문제에 가지라. 안녕하세요. 어린이들의 당당한 자기 주장이 함께하는 시간 저의 신영일입니다. 진행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 주실 심리학 박사 최창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뭐 성고정관념이나 성역할 그런 측면에서 그 여자가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요즘에 또 남자들이 피해보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예. 울지 말아라. 그리고 남자는 약하면 안 된다. 쓰러지지 말라. 심지어 어른이 되면 돈 벌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의 이거 뭔가 좀 생각을 바꿔보고 도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사실 우리 누구나 하나씩 정말 끊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술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뭐 양쪽으로 많이 마시진 못합니다만 네. 예, 술자석을 싫어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년에 소주를 마신 양이 29억 7천만 병. 이제 할머님이 아유 너 왜 이렇게 고집 세고 말을 안 듣냐고 정우 같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코너 이름을 이제 가볍게 좀 하려고. 재미있네요. 그럼 벽창호 박사님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우리 서세훈 씨의 좀 심리, 내면 세계를 좀 더 가까이 조명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탐험을 지금 시작. 자, 서세훈 씨 빨리 좀 그리세요. 그거 뭘 들킬까봐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 다 그렸어요. 다 그렸어요? 그거 좀 빨리 그리세요. 예, 알았어요. 네. 자, 사람이 도대체 그림을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그린 거 그리시나? 맞죠? 금방 빨리. 자, 보세요. 쓱 그리면 되지. 김미아 씨가 그린 그림은 어떠십니까? 남자로 때가 잠시 망했을지라도 자신감 있게 가시고. 근데 이제 뒤에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원래는 이제 더 정확한 건 앞에 그림이 더 정확한 거고. 네. 이제 뒤에 이걸 먼저 그리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 코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바쁜 서정희 씨가 도망 다니시고 그러시겠지만 하여튼 이 남자들은 코를 크게 그리고 봐야 돼요. 그렇죠. 김동길 박사님, 저희 그림 보시고 김동길 박사님도 심리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아니 강단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박사님께서는 예. 대충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그 인생이 뭐 이렇게 그림 안 인생이- 그려도 예.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도 아니야. 예. 벌써 다 알고 있으니 세 사람이 그럼 박사님 그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엠바고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라도 문제의 근원이 됐던 만도소 업체를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었더라면 그리고 이런 것을 발표하기 전에 좀 더 시시비비를 잘 가렸더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지만 다수의 업체 그리고 진정으로 열심히 했던 업체와 거기서 종사했던 종업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식약청에서는 책임을 지고 이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쓰레기 만두 이런 자극적 안녕하십니까. 열린 마음 열린 생각 오픈 스튜디오의 승곤입니다. 여러분 캥거루족 따라가세요. 최창호 박사 오늘 또 같은 요일 같이 안녕하세요. 자, 캥거루족 우리 방청객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하지만 정확하게는 그 용어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냥 뭐 뱃속에 뭐가 있나 보다 이럴 텐데 최창호 박사께서 캥거루족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캥거루가 어미의 배주머니에다 이렇게 새끼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 아이들이 크고 자녀들이 자랐는데도 품속에서 아이들을 독립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독립하지 않는 그 젊은이들을 일컬어서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캥거루족 저는 오늘 그래서 심리학이란 것은 그렇게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고 조금 도구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고 또 예측할 수 있고 이렇게 통제하는
즉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병이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성우입니다. 예. 인사가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심리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읽어봐라는 그러한 주제예요. 또 여기에는 애고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인 자아라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어떠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힘이다 이거죠. 이것을 물리학에서 말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을 통가요 매일 사는 게 나도 그래요 가끔은 외로워도 웃으면서 살지요 외로워도 언젠가는 행복할 날 그리며 매일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식인 나밖에 모른다. 충격을 받겠지만 받아들여야지. 전문가와 연예인 20명이 해답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실생활에 있어서 듣기에 잘해. 유재석 씨 얘기가 그 유명한 스키너의 학습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몰랐을 뿐이지. 스키너 유. 부인이 항상 실수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난 항상 안 돼. 왜 실수만 하지 이러는데 한 번 잘했을 때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따님도 실제적으로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는 거에 대한 증거 없이 휴대폰에 그 문자 온 거 그리고 생활에 좀 변화 그리고 여인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 한정을 끼고 보러 갔다잖아요. 거기까지 보고서 이제 외도를 했다 바람을 폈다까지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 자체를 진실을 일단 아버지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딸이 중학생이나 여중생이나 그 정도가 됐다면 어머니나 이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지만 따님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성인으로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조강지처럼 못 버린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따님과 제가 볼 때는 아버님 소주를 한 잔 드시면서 아니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진짜로 제가 생각 그렇죠. 보험이 사실 뭐 만일의 사태라든가 또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꼭 들게 되는데요. 자, 그 안에는 그럼, 예. 만약에 너무 질문이 좀 뭐하다 하면 그냥 짧게 닥쳐라고 얘기해 주시면 지금 선박은 어떻게 그게 보험이 돼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수는 노래 못 부르면 직업이 끝나는 게 보험이 되는데 개그맨은 살이 빠지면 못 웃기면서 그럼 똑같이 직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뭐 뚱뚱하라 그랬나? 예, 그러면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전 보험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비만이거든요. 근데 비만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로 이미 판명이 났기 때문에 보험을 거절할 겁니다. 전 장애 알겠습니다. 있는 사람이군요. 박정아 씨는 혹시 별난데요? 예, 좀 이따 진짜 좋은 정보를 드리니까요. 예. 이렇게 보니까 뭐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데요. 왜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뻔히 가르쳐 주잖아요. 사실 그 벼락 맞을 확률이 한 50만 분의 1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16배 이상 힘든 일이죠. 네. 근데 매주 서너 명씩 벼락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당첨이 되고. 예.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3억 이상의 정자가 그 기회를 봐가면서 태어날 확률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가 내가 조금 더 이거 잘 찍으면 될 수 있겠다는 심리적 착각 전문적으로 이제 통제력의 착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착각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더 만들어내는 거죠. 비교를 해주시는데 아주 쏙쏙 들어오게 태어날 확률보다 높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헛되이 쓰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미 선생님, 우리 황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별명 또 생각나셨다면서요. 왜 또 누구요? 아니에요. 장군님이죠. 장군님인데. 우리 가운데 최 선생님이요? 예, 장군님인데 이렇게 보면 편안한 바둑판 같아요. 네. 엄청나 보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15,360가지의 사물로 사물로 봅니다. 현미 선생님 혹시 현미 선생님을 보면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부들 강아지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서선생님이 딱 문 열어. 네. 닭장 써. 자,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올해 들어 복권을 구입한 횟수가 평균 6.67번, 그리고 한 주에 책으로 많이 구입했을 때는 15,123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독,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복권 중독. 예, 심각하죠. 예. 이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도박 중독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럼 뭐 중독됐다 안 됐다의 가장 큰 기준은 이런 걸 하면서 가정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느냐.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당구 처음에 배울 때 뭐 천장이 당구대로 이렇게 보이죠. 보이듯이 모든 삶이 거기에 이렇게 집착돼 있고 내가 통제를 못한다 싶으면 예. 중독이라 할 수 있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혼자서 사실은 어렵거든요. 예.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치료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심리적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그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단지 그냥 이게 내가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본인도 어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이제 중독이고 그걸 딱 끝났을 때는 이제 금단 증상이 나타나죠. 뭐 좀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삶은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것 같고 참 심각합니다. 그 과거에 이 금는 복권이 있을 때 너무 중독을 많이 됐다가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곧 있으면 임신했다고 그래서 난 복권 끊겠다고 끊었는데 아내 배를 이렇게 보더니 긁으면서 아들일까 딸일까 막 이렇게 아들일까 딸일까 예. 약간 그저 재미로 혹시 뭐든지. 이모 씨 솔직히 나 이거는 조금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좀 내가 좀 즐겨봤다 하는 혹시 도박이나 최창원 선생님 그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그 여자보다 남자가 더 도박에 많이 빠지고요. 많이 배운 분들이 또 도박에 많이 빠지고 그리고 고소득자들이 많이 빠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분들보다도 그 게임 중독이었던 분들 아까 이모님 같은 경우 정말 이모님? 왜냐하면 또 음주운전에 걸렸던 분들 경우 충동성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병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도박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다행인 거네요.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런 거에 게임에 중독되고 그런 걸 즐겨 하신다는 것은 뇌에서 그런 거에 정말 쾌감에 이제 어울리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 짜릿짜릿한 맛을 그렇죠. 느끼기. 엔돌핀이 짝짝 이렇게 분비되기 그거를 때문에 운동으로 이제 잘 바꾸면 그렇습니다. 예. 하긴 그래요. 뭐 이렇게 도박할 때 그 기분이 막 번지 점프나 무슨 패러글라이딩 할 때 그 기분만큼 더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좋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모 씨는 특이하게도 게임으로 그게 다행인 거네요. 도박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게임하면서 야 점수 내기 할래?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뭐 몇 가지만 해볼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나는 도박을 하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나는 2시까지 해야 되는데 밤을 샌 적이 있느냐. 모든 일을 하든지 운동 경기를 하든지 내기를 즐겨하느냐. 이런 것들에 얘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위험 단계에 빠지는 거죠. 지금 참 좋은 말씀 해주시는 무섭게 하겠어요. 못하나요? 더 이상 못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 박사님께서는? 아니 정말 그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거는 같고 근데 오랜 시간에 그런 방황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을 파랑새 증후군이라 그래요. 파랑새를 쫓아서 희망을 쫓아서 근데 파랑새 우리 그 동화에도 그렇지만